안녕하세요. 아이숲 키움터 원장 꽃마리입니다. 제가 학부모님 입학 상담이나 또는 상담을 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키우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참 공감하는 말인데, 저도 첫째 때는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아이를 붙잡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인데 예쁘고 올곧게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돼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아교육 기간이 한 30여 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들, 그런 얻은 것들,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아이 키우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떻게 궁금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화면 앞에 섰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아이들의 또래 관계예요. 많은 아이들이 보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친구 사귀는 걸 힘들어해요. 또 내지는 뭐 친구랑 잘 못 어울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런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또는 성품에 따라서 육아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그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처음 만난 친구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노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또 다가가기도 힘들어하고 놀고 싶은데도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 요즘은 정보도 많고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 육아에 대한 팁을 가지고 계신데, 내 아이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자란 환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행동을 유발되는 동기도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건 그냥 매뉴얼로 우리가 볼 뿐이지 내 아이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정말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친구하고 사귀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 어떤 아이는 문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 데 가서 그냥 친구들을 툭 치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친구들이 잘 놀고 있는 데 가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를 흐트러 버리거나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친구들 거 망가뜨리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친구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훈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한 이면에 얘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이들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면에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아이들을 관찰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같이 놀고 싶은데 다가갈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같이 놀자라고 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저희 학부모님도 제가 말씀하면 원장님은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몸에 그게 있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양육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고 아이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훈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야 같이 놀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수긍해요. 네, 놀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랑, 한 경우는
아니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놀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다가가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놀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자라고 얘기하면 돼. 그리고 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너가 이렇게 친구 밀치거나 놀이하는 거 막 이렇게 방해하면 누구는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그래서 친구들도 같이 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 마음을 친구야 놀고 싶어 라는 거를 너가 말로 알려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가서 같이 놀자, 뭐 나도 놀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 용기가 없는 아이는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가서 그러면 너가 가서 같이 놀래라고 얘기하는데 용기가 안 생기면 엄마가 손잡고 같이 가줄게. 그렇게 해서 친구 있는 데까지 같이 가주셔서 친구야 누가 할 말이 있대 이렇게까지는 해주시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되면 가셔서 얘들아 누구가 너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아직 같이 놀자라고 말할 용기가 조금 안 생겨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 노는 걸 방해를 했는데 정말 미안한데 누가 같이 놀자고 얘기하면 같이 놀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도 같이 놀자 이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따라 해봐 그러면 같이 놀자, 이렇게 아이가 같이 놀자 이렇게 따라 하도록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아이는 큰 용기를 낸 거니까 그 용기 낸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또 친구들은 또 그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면 금방 또 수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수용을 경험한 아이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내 마음에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는 다가가서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라도 나랑 놀래? 뭐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세 번 했을 때 친구들이 수용을 해주면 이제 용기가 생겨서 더 당당하게 점차적으로 더 씩씩하고 멋있게 또래들하고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니에요 하고 회피한 아이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친구는 아직 친구들한테 놀고는 싶지만 같이 다가갈 용기가 안 생기거나 아니면 거절을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나 내지는 가정에서나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같이 놀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거절당했을 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또다시 거절당할까봐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용기가 생기면 얘기해줘,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점차 친구들한테 다가갈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그 전의 기억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이들이 다가가서 같이 놀자 얘기하고 놀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같이 놀고 싶어서 다가는 갔고 같은 놀이 현장에 같이 있지만 아직은 이 아이는 어울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그 또래들이 같이 하는 그 놀이를 아직 하는 규칙도 모르고 놀이 방법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같이 있다고 해서 얘가 잘 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오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살펴보고 놀이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여를 그 자리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못해서 마음이 또 많이 속상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한 경우는 좀 굉장히 이제 과잉 행동이 있는 아이인데 어렵게 이제 그 마음을 읽어내고 표현하고 또래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뒤돌아서 또 이제 이 놀이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저는 상황을 이렇게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 하면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는 놀이 하고 싶어서 같이 갔고 다른 아이들도 당연히 이 아이는 놀이 방법을 알고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마음이 속상해서 그냥 놀이판을 에이
하고는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불러서 이 방법을 몰랐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읽어주고 노래하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이 친구는 같이 놀고 싶은데 이 게임을 안 해봐서 아직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노래하는 방법이랑 규칙이랑 좀 알려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6살, 7살 아이들인데도 너무 자상하게 그 친구에게 놀이 방법을 알려주고 규칙도 알려주고 금방 같이 어울려서 이제 놀이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친구가 수용을 해주니까 같이 놀자, 뭐 스스럼 없이 이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이게 단번에 이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게 수용이 안 된다 싶으면 그 전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 행동이나 비슷한 문제 행동이 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원장님, 저 친구가 안 놀아준대요. 그래요. 잘 놀고 있다가 1대1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안 놀아준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친구한테 가서 왜 안 놀아주는지 한번 물어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나하고 안 놀아줘?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같이 노는데 내가 만드는 거 이거 다 망가뜨렸잖아. 그랬는데 어른들이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았어, 이제 안 망가뜨릴게.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림을 그려지시죠. 너무 서로 이제 잘 놀고 이걸 통해서 이 아이는 무엇을 배워가는가 하면 서로 존중해주고 나만이 아닌 서로에게 서로가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아, 서로 존중해줘야 둘 다 행복하게 놀 수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은 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을 못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 행동만 바라보고 나타난 행동만 보고 우리가 그 아이의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놓치게 되는데 어떤 아이는 그것이 거짓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때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마음만 제대로 읽어주면 그런 행동들이 정말 많이 감소해 해소가 되고 정말 편안하게 어른들처럼 대화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정말 소중하고 요 시기에는 섬세한 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설명해주면 또 따라와요. 무조건 우리가 어른이 생각이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좀 여지를 주시고 또 문제 행동이 있을 때 훈육보다 아이들의 마음에 그 훈육 이면에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내면을 좀 많이 읽어주셔서 우리 육아의 전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아이들도 좀 더 건강하게 멋있게 커가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 잘 읽어주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제가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커가야 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